뉴욕과 뉴저지주 사이를 흐르는 허드슨강 밑으로 새로운 터널이 건설됩니다. 미국 최대 명절인 독립기념일 일리노이주에서 총격을 벌인 로버트 E. 크리모 3세가 화상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화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는 자격을 약사로 확대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고소득 소비자는 프리미엄 제품에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등 소득과 자산에 따른 소비 분절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리초 폭풍이 사우스 다코타 일대를 강타하기 전 하늘이 녹색으로 변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주 사이를 흐르는 허드슨강 밑으로 새로운 터널이 건설됩니다. 막대한 예산 문제로 번번이 무산된 프로젝트인데요. 연방정부 예산이 지원되면 나머지는 뉴욕과 뉴저지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준환 기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열차 전용 터널을 건설하는 이른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그 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5일 새 터널 건설에 드는 140억 달러의 예산을 절반씩 부담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현재 허드슨 강을 지나는 열차는 노스리버 터널을 사용하고 있지만 112년 전인 1910년에 완공된 낡은 터널이기 때문에 1시간에 24대의 열차의 통행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2012년 침수 사고로 안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 터널이 완공될 경우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교통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해 교통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드슨강 밑에 새로운 터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20년 전부터 추진됐지만 예산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앞서 뉴욕주 정부는 터널 건설로 혜택을 보는 것은 뉴욕에서 일을 하는 뉴저지 주민들이기 때문에 뉴저지가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009년에도 비슷한 터널을 만들겠다면서 착공까지 했지만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낀 뉴저지주가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연방 정부가 예산 투입을 약속하면서 다시 터널 착공에 대한 기대가 고조됐지만 2016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 승인을 거부하면서 다시 한번 무산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가 비용 반분에 합의한 것은 연방 정부의 자금 투입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건설을 위해 마련된 예산으로 전체 공사비의 60%를 지원받게 됩니다. 게이트웨이 터널은 내년 중 착공할 계획이며 공사 기간은 8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미국 최대 명절인 독립기념일 일리노이주에서 총격을 벌인 로버트 E. 크리모 3세가 화상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희생자들의 이름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총격 사건 용의자 크리모는 어제 레이크 카운티 법정에 화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그는 검정색 의상을 착용했고 목과 눈 밑에는 문신이 드러났습니다. 화면에 비친 그는 초조한 모습이었으며 종종 눈을 가늘게 뜨거나 찡그리고 입술을 오므리는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때로 아래를 응시하기도 했지만 희생자들의 이름이 언급될 때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크리모는 이번 범행으로 총 7건의 1급 살인 혐의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주 검찰 당국은 추가 혐의 적용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에릭 라인허트 레이크 카운티 주 검찰은 누군가를 향해 총알을 발사할 때마다 누군가를 맞췄건 아니건 그는 가중처벌이 되는 무기 방출을 저질렀다며 몇 주 내에 많은 혐의가 더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용의자 크리모가 공동체의 위협을 제기한다고 판단돼 보석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하이랜드파크에서 총기를 난사한 후 위스콘신주로 도주해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TF팀 대변인은 용의자가 위스콘신에서 열린 또 다른 기념행사를 보고 충동적으로 총격을 가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범행을 감행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판단해 다시 일리노이주로 돌아가다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국이 화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는 자격을 약사로 확대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FDA가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의 약사를 추가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환자가 이 약을 구하기 더 쉬워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사와 간호사, 보조의사만 이 약을 처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약을 구하려면 급하게 처방 자격을 가진 의사 등을 찾은 다음 이 약을 배포해주는 장소도 파악해야 했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이내에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처럼 약을 구하기 어려운 여건은 불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이 약이 승인된 뒤 처음 5개월간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에서 이 약을 처방받은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약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코로나19 검사소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곧장 약을 처방해주는 치료를 위한 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나 내과 의사가 현장에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 조치는 큰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FDA는 약사에게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으려는 환자는 혈액검사 기록과 복용 중인 약물의 목록을 가져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약사가 팍스로비드와 다른 약물 간의 상호작용 가능성이나 신장과 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약사가 환자가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의사나 간호사에게 환자를 보내야 한다고 FDA는 설명했습니다. 처방 자격 확대를 위해 로비를 벌여온 미국 약사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면허를 가진 약사는 30만여 명에 달합니다. 선진국에서 구매한 코로나19 백신이 접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폐기 처분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소득 국가에서는 백신 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질병통제예방센터를 인용해 지난 2020년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약 9,060만 회분의 백신이 폐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도입한 전체 백신 7억 6,200만 회분의 약 11.9%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1,200만 회분은 올해 5월 이후 폐기됐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폐기율이 높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백신 폐기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독일 정부는 지난 6월 기한이 만료된 백신 390만 회분을 폐기 처분했고 캐나다는 120만 회분의 모더나 백신과 1,360만 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폐기했습니다. 스테판 벤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는 지난 5월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말하기 슬프지만 우리는 지금 백신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제 전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백신을 접종한 데다 소수만이 백신을 맞는 것을 주저하면서 접종에 대한 요구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소득 국가에서는 백신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면 백신을 저온으로 냉장해 유통하는 인프라가 부족하고 전국민 접종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 코로나 백신 공급 프로젝트인 코백스는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으로 저소득 국가에서 백신 수요가 감소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인구에 따르면 아직 저소득 국가에 사는 10억 명의 인구가 여전히 백신 미접종 상태입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자에게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교육부는 기존 학자금 지원 제도의 수혜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새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주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을 골자로 미상환 대출 잔고에 대한 이자에도 상한선을 씌우게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이 빗발치는 요구에 직면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학자금 대출자 4,340만 명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광범위한 채무 면제를 승인해야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해왔습니다. 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과 공공부문 근로자 등에게 채무를 완화합니다. 규정안은 공공서비스 채무탕감 제도를 포함한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포괄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졸업하기도 전에 학교가 문을 닫는 바람에 학위를 받지 못하거나 가짜 학위로 사기를 당한 채무자에게도 지원을 확대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을 올해 8월 31일까지로 재차 연장해주기도 했습니다.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학자금 지원에서 망가진 체계를 고치는 데 주력하겠다면서 대출자가 지원받을 자격만 갖추면 산더미 같은 서류나 법률 용어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정안은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1일 확정되며 시행 시기는 내년 7월입니다. 뉴욕주 법원이 세입자를 퇴거해서 보호하는 조례를 무효화시킴에 따라 뉴욕주에서 퇴거 대란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박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법원이 주 전역에서 최초로 시행됐던 올바니의 합당한 이유 퇴거 조례를 폐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조례가 랜드로드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뉴욕 주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해당 조례는 극히 일부 예외사항 외에 퇴거나 임대차 갱신 거절을 제한하고 대부분의 경우 렌트 인상을 5%로 제한하며
임대 주거 등록부를 만드는 등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올바니 시의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시켰고 캐시시한 올바니 시장이 사명해 발효되었습니다. 크리스티나 리바 주법원 판사는 이 조례에 대해 세입자와 랜드로드 간 관계를 규정한 뉴욕 주법을 위반했다면서 폐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올바니 시정부 측은 저소득 주민의 어려움이 큰 가운데 내려진 이 결정에 크게 실망한다면서 가능한 다른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실망은 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시민단체 측은 이 판결은 임차인 보호를 무력화해 수많은 사람들을 퇴거 위기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주법을 통과시킬 것을 뉴욕 주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뉴욕 주의회는 2019년 이후 세입자 보호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시도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해왔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 올바니 외의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퍼킵시, 뉴버그, 허드슨, 비컨 등에서도 잇따라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세입자 보호 조치가 무력화될 수 있어 주 차원의 법제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하원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북미 간 이상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에 따르면 그레이스 맥 민주당 하원 의원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세칙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영김과 반테일러 의원도 이 수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수정안에는 국무장관에게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 내 이상가족들과 화상상봉을 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협의할 것과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에겐 미국 내 한인지역사회 대표들과 협력하고 관련 사항을 장관을 대신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원에선 작년 7월 남북한의 이상가족 상봉에 미국 내 한인을 포함시키는 등 북미 이상가족 상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법안과 결의안이 각각 의결됐습니다. 북한에 가족이 있는 미국 내 한인은 2001년 기준 약 10만 명으로 추산됐었으나 고령자들이 대부분 사망하면서 최근엔 그 규모가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40여 년 만에 닥친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미국의 고소득 소비자는 프리미엄 제품에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등 소득과 자산에 따른 소비 분절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소비 분절로 인해 기업들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각각 겨냥해 값비싼 최고급 제품과 저가 특가 제품을 동시에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팸 통조림을 만드는 홈헬푸드는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사상 최고 수준의 스팸 판매액을 기록했으며 동시에 샤키테리라고 불리는 유럽식 고급 수제햄의 판매도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화장품 회사 에스티로더의 최고 재무 책임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입문 단계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졌다면서 최고가에 속하는 라메르 크림에 대한 일부 소비자들의 충성도 역시 여전히 높다고 전했습니다. 미시간대가 발표한 지난달 소비심리 지수는 50.2로 1952년 조사를 처음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소득 5만 달러 미만 인구의 한 달 소비는 8% 정도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연소득 5만 달러 이상 인구의 소비는 오히려 2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레초라는 이름의 폭풍은 중부 내륙 지방에서 주로 발생하는 직성형 폭풍인데요. 폭풍을 앞두고 하늘빛이 녹색으로 바뀌는 신기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5일 사우스 다코타와 주변 지역에 총 240마일에 걸쳐 강력한 폭풍 대레초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시속 99마일의 강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레초가 사우스 다코타의 수폭포 일대를 강타하기 전 하늘이 녹색으로 변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기상학자 피터 로저스는 매우 특이한 녹색 하늘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을 것이라며 꽤 오랜 동안 사람들 사이에 화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폭풍이 오기 전이나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햇볕이 공기 중 입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산란하느냐에 따라 희귀한 색이 나타날 수 있다며 하늘이 자줏빛이나 심지어 대낮인데도 완전히 검게 변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폭풍이 불기 전 나타나는 녹색 하늘은 강한 우박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곳에 우박이 쏟아지진 않았지만 기상청은 곳곳에서 우박이 내렸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숙포포 일대에선 지름 2.54cm 크기의 우박이 보고됐고 미네소타주 윌슨호스 일대에는 야구공 크기의 우박이 내렸습니다. 이번 대래초로 인한 사상자 보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8월에는 강력한 대래초로 인해 주택이 여러 채 붕괴돼 4명이 사망하고 아이오와주와 일리노이주 곳곳에서 전기가 끊겨 25만 명이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4천 건 증가해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3만 건을 상회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38만 건으로 직전보다 5만 1천 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뜨거웠던 미국의 노동시장이 다소 식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분석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기업들의 해고가 늘어나고 노동시장이 냉각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랜섬웨어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재무부와 국토안보부 소속 사이버안보, 기간시설안보국과 연방수사국은 북한 해커들이 지난해 5월부터 미국의 보건의료 분야와 공중보건 분야 조직을 대상으로 마우이 랜섬웨어를 사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켜 사용을 못하게 한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를 요구하는 악성 해킹 소프트웨어입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5일 그동안 아무런 팬데믹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했고 개인 납세자 번호를 갖고 있고 연방 빈곤선 200% 이내의 수입을 올린 서류 미비자들에게 $500 지원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시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예상 규모가 5,300만 달러에 달해 적어도 10만 명 이상의 서류 미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없거나 여건이 안 되는 모든 뉴욕 시민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병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NRC 케어가 기존 6개월 뉴욕시 거주 자격 조건을 없앴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 유틸리티 청구서 등 거주지 증명만 할 수 있다면 신분소득과 상관없이 뉴욕시에서 병원 서비스를 부담없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NRC 케어 가입 문의 전화는 646-692-2273 또는 협력단체인 뉴욕 한인 봉사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한때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화창하지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